네,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앞서서 직선에 대한 어떤 기울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기준은 X축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고등학교 과정에 쓰일 텐데요.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을 그었다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은 각을 우리가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이 이렇게 되고요. 양의 방향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 말 그대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X축의 시초선이라고 되어 있죠. 방향성을 볼 때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 X축 양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양의 방향과 어떤 각을 이루는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물론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각이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각을 재는 기준이라고 봐야 되죠. 즉,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다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고등학교 과정 내내 똑같고요. 대학교 과도 똑같기 때문에, X축 양의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이 각을 재는 기준이구나. 요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라는 것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직각삼각형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탄젠트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통 보면 기울기를 설명할 때 X축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증가량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가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봤을 때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면 플러스 B만큼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B분의 A로 볼 수 있고요. 자, B분의 A는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억할 거는 X축 양의 방향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각을 재는 기준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는데 X축의 변화량이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면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점을 1,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마이너스 1,7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옮겨갈 때, 자, 옮겨가는 방식은 A에서 B로 옮겨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A에서 B로 옮겨간다면 X축 방향으로는 2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6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B에서 A로 갔다면 X축 방향으로는 2가 증가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6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량이 맞는 거고 증가량의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90도를 넘어가는 각들의 탄젠트, 90도를 넘어간 탄젠트의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지금 그냥 약간 암기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탄젠트는 180에서 어떤 특수각을 빼면, 자,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먼저 탄젠트는 180도에서 어떤 각을 뺐을 때 이 180도를 없애면 그 각과 똑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대수에서 나오니까 지금 계산해서만 이용을 할게요. 180을 더하나 빼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90도를 넘는 탄젠트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젠트 120은 탄젠트 180 마이너스 60과 같고요.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60과 같고요. 이해가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120, 150, 135 이런 것만 사용할 거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150도라고 하면 180에서 30을 뺍니다. 빼죠? 그리고 180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90도를 넘는 탄젠트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요. 이렇게 각을 재는 방법과 이제 기울기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x절편, y절편 이야기 알죠?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논할 텐데,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이제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을 할게요. 자, 각을 재는 기준이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반식의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하면 됩니다. 뭐가? 기울기가. 꼭 이제 기울기의 크고 작음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커지고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